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윤석열이 사형을 받는 이유는 최초로 중국에 반역을 한 대통령이라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심신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가지고 그걸 또 다 해결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상황을 잘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오늘 아직 다 제대로 여건이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힘들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갑자기 체포가 됐을까? 왜 갑자기 계엄령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영어로 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2023년도 8월 19일 토요일날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회담을 했던 날에 사실 중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중대한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이 중국에 국가 정치정보 주권을 넘긴 이후에 최초로 중국에 반역을 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월 31일 날 평양에서 김정일이가 남한의 중고도 무인기와 미국의 고고도 무인기를 복제해서 띄운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미국은 직접 한국에다 연락을 해서 사실을 조사해달라 이런 의뢰를 했고 저에게도 그런 연락이 왔고 한국 경찰도 저에게 그런 요청을 또 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발발은 이란이 미국의 스텔스 무인기를 공중 납포할 당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한국에 통신 위성인 무궁화 1호를 완전히 재미운해서 못쓰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국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반입해서 전국적으로 설치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고도 무인기는 도면은 물론이고 각 부품의 도면과 사진까지 싸그리 다 북한으로 넘겼고 중고도 무인기를 통제하는 암호통신 시스템까지도 다 넘겼습니다. 그걸 넘긴 게 바로 그 당시에 LG CNS에서 국방망을 깔면서 그 국방망을 이용해가지고 넘긴 겁니다. 그 국방망을 깔 때 LG CNS 사장이 바로 지금의 4.10 총선을 지휘한 KT 사장입니다. 각 부품들이 사진제, 통째로 다 넘어가는 그런 자료들을 다 미국으로 보냈고 KF-21 통신 위성과 정찰 위성 등등 모든 군사 기밀이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을 증거와 함께 다 미국에 보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결과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압력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중국은 이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미국이 차이나텔레콤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다 끊어버리고 화웨이 통신 장비로 스캔해 나가는 정보들을 미국이 모두 다 또 그걸 스캔해서 데이터로 다 확보를 했고 그 결과 작년 9월 12일 날 한국 철책선과 동서남해 주요 군기지에 설치되어 있던 감시 장비를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다 철거를 했고 현재까지 재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미국서 전달해 온 메시지, 그 메시지는 한국에서 운영되는 화웨이 통신 장비 일체를 목록화해서 한미일이 관리하고 카메라 감시 장비도 다 목록화해서 한미일이 감시하는 목록에 포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연구원, 카이 이렇게 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ADD에 있는 한국의 모든 방산 자료가 서버체 털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보냈고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그걸 미국서 다 확인을 했고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ADD 출장소를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비밀리에 설치해준 사실도 다 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카메라 장비도 문재인 때 서호기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한 것이고 긴 말이 필요 없고 일단 서호기와 서른 의원이 제가 문재인의 난수방송 날짜 조작에 대해서 북한 공작원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틱꺽택꺽 할 때 결국은 난수방송 날짜 조작 지휘하는 간첩이 고성지피로 도망갈 때 그것 때문에 저게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일단 서호기와 서른이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동한 이 병들이 이거는 기기의 문제점이라 생각하는데 이 서버와 장비가 이게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동기화 시켜야 되는 거 그거 알고 있죠? 예. 동기화 시켜야 되는데 출동한 애들이 이게 동기화 시키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비 작동법도 모르고 지금 출동하는 겁니다.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동기화 시켜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4번 36초가 이게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제대로 인지하고 그거를 다시 돌려봤을 때 시스템을 다시 돌려봤을 때 아 이건 틀림없이 넘어갔다 조치를 하자 이렇게 됐으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동한 애들이 이게 장비 작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 동기화해야 되느냐 꼭. 그러나 동기화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감시 장비도 동기화하고 서버도 동기화하고 둘 다 동기를 하루에 2번씩 동기화한다면요. 예. 이걸 해야 되는데 출동한 애들은 이걸 몰라요. 동기화해야 되는 거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받으셨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장비가 여러 가지 장비 중에 하나가 빠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장비 동기화만 하고 서버 동기화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서버가 이제 메인 서버하고 저장 서버가 있는데 그 메인 서버를 동기화를 했는데 저장 서버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지금 장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정확한 그 증거 아닙니까? 그 교육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욱이와 손은이는 그냥 간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욱이하고 이재명을 당시에 대통령 민원실에다 고발을 했는데 요것들이 그거를 경찰로 이관시켜가지고 경찰에서는 나한테 군대에 관한 거를 경찰이 어떻게 조사하느냐, 다시 고소해라, 이렇게 해서 수사를 안 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이는 당시에 아들 탈영 사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고, 그 사실을 한 이건이 개입이 돼서 잘 알게 된 사람이 4.10 총선 때 한동훈이를 만나서 그 자료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한동훈이가 끝까지 발뺌을 해서 못 만났고, 결국은 이재명과 같이 선거 투쟁을 했던 원희룡이를 찾아갔는데 원희룡이도 발뺌을 하고 만나주질 않아서 전달을 못했던 사실이 있었고, 제가 그거를 유동규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정재일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재일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다 부인을 하는 웃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동규가 출마를 안 한 겁니다. 그 지역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많은 한국의 개돼지들이 우파 하면서 우파 지도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 빨갱이보다 더 무서운 쩐갱이들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빨갱이는 공산주의자지만 쩐갱이들은 유튜브나 방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부역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빨갱이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우파의 지도자다 이렇게 자칭하는 세력들이 일부러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는 이미 우파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얘기해보세요. 누가 우파인가? 내가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김대중 정권 이후에 정치 정보 주권으로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최초로 중국에 반역을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사형에 언도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일을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처리하고 있는 게 바로 삼원체제 비밀 정부의 50만 공안 세력이고, 그 50만 공안 세력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체육, 종교 등등 안 깔린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지금 윤석열이가 떼들어가고 사형이 언도될 거는 정해진 이치인데, 트럼프는 한국을 무지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벌써 나라를 팔아먹은 게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추가 주둔비 얼마 내는 거는 발발 떨고 반미대모를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는 500조씩 갖다 준 거를 트럼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남한은 북한에 종속돼 있고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김정은에게 내가 돈을 주고 김정은이를 시켜서 한반도를 관리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 몰아줘 봐야 지켜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트럼프가 선관위에서 중국 사람을 90명이나 잡아다가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미군 부대로 수용했겠습니까? 미국은 내정 간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조사가 한국으로 불똥이 튈까봐 이미 삼원체제 비밀 정부가 반미 데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포석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청청모 회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모두 다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피하 식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진위 식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청모 회원들이 많이 늘어가야만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쳐줘도 다시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그런 국민이 될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방송을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모두 기술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2만 원짜리 책 한 권만 사서 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어제 그제 어떤 애국 시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남동에서 신혜식이라는 사람이 현장 중계 유튜브를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1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거나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개돼지들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이야기를 여기서 줄이고자 합니다. 이미 오늘 영상에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어떤 회담을 했고 어떤 약속을 해서 윤석열이가 어떤 자료를 제공했고 그 결과가 휴전선의 동서남해 그리고 주요 군기지에서 매일매일 경계를 담당하는 경계과학과 장비의 경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북한하고 같이 보고 있었다는 게 딱 드러났어도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역이고 그게 바로 내란인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시기를 개돼지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은 청청모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저와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